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만자입니다. 거의 한 반년 만에 병원에 가서 항암 치료를 오늘 처음으로 받고 왔습니다. 기존에 12차까지 했었는데 그러고 건강 상태가 더 이상 나빠지지가 않아서 한 6개월 정도를 쉬었다가 더 쉬면 안 될 것 같다고 하셔가지고 일주일 동안 고민해보고 그래서 결국 오늘은 가서 항암 치료를 받고 왔습니다. 다만 기존에는 병원에서 거의 한 6시간 동안을 각종 항암제 한 3가지를 맞고 집에 와서까지도 가지고 와서 맞으면서 이틀 뒤에 빼러 가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집에까지 가져와서 맞는 거는 뺐고요. 그리고 기존에 원래 2주에 한 번씩 맞던 거를 이제 3주에 한 번으로 좀 늘렸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너무 힘든 티를 많이 내가지고 사실 오늘도 그 진료 받을 때는 그래서 2주에 한 번씩 괜찮겠느냐라고 되물으셔가지고 제가 3주에 한 번씩 하는 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는 걸로 할 거고요. 제가 커뮤니티에도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제가 하던 유튜브 방식 어떤 영상미라든지 그런 글귀 위주의 유튜브가 아닌 이제 제 개인 어떤 취미 플러스 기록의 의미가 더 큰 그쪽으로 더 의의를 두고 유튜브를 가볍게 하기로 마음을 먹고 올리는 첫 번째 영상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영상 마지막으로 올린 지도 꽤 됐고 제가 좀 소홀했는데 아직까지도 잘 기다려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 그리고 제 인스타로 소통하시는 분들 DM으로 응원해 주시는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일단 먼저 드리고요. 앞으로는 정말 다양한 형태의 저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유튜브를 조금 해보다 보니까 그리고 유튜브 라이브도 한두 번 점점 해보다 보니까 이렇게 그 아무도 없는 빈 화면에 저를 보면서 얘기를 하는 게 조금씩 익숙해진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 마이크를 써서 녹음을 하는 이유는 제가 이제 항암을 받고 오면 목소리도 쉬어요. 목소리도 쉬더라고요. 근데 전에는 이렇게까지는 또 안 쉬었던 것 같은데 이번엔 또 더욱 더 많이 쉬어서 원래 저의 어떤 멋진 목소리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목소리도 크게 나오지가 않고 쇳소리가 섞여 나와가지고 그거를 조금 더 뭐랄까 좀 더 좋은 방안으로 좀 더 전달력을 좋게 하기 위해서 마이크를 좀 써보려고 합니다. 서론이 엄청나게 길었는데 아직도 서론이 안 끝났어요. 이번 영상은 제 어떤 근황 토크 겸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세상 사는 얘기 앞으로 좀 해볼 건데 어쨌든 제가 오래 살 것 같지가 않아요. 제가 생각해도 그런 어떤 막연히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시겠지만 제가 언제까지 살 거라는 어떤 희망을 갖는다거나 혹은 이제 곧 죽을 거라서 우울하다거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주어진 대로 살아요. 저는 원래 그렇게 살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생각이고, 제가 가면을 쓰고 사실은 속으로는 엄청나게 힘들면서 겉으로는 강한 척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냥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저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신 거고요.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는 한 앞으로 1년 정도 봐요. 뭐 그렇게 그 이상 기대를 하는 것도 별로 좋은 게 아닌 것 같고, 의사 선생님께서도 그런 느낌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납득을 한 부분이었고, 다만 이제 항암을 다시 하는 이유는 사실은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했었는데, 어쨌든 1년을 산다고 보면 항암을 안 할 경우에는 6개월 정도를 이렇게 정상적으로 살다가 6개월 정도를 병원에서 아주 힘들게 누워 있다가 죽을 거다. 항암을 하면 그래도 10개월을 정상적으로 괜찮게 안 아프고 잘 살다가 한 2개월 정도, 3개월 정도 아프다가 갈 거다. 그러니까 요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차이가 있다고. 물론 절대적인 건 없죠. 꼭 그럴 거라는 건 아니지만 뭐 그런 뉘앙스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해서 항암을 해야겠다라는 결정도 섰고요. 그래서 오늘 또 다시 항암의 굴레에 빠져 있습니다. 오랜만에 받고 와서 그런지 좀 약간 녹초가 된 기분인데, 그래도 벌써 암 환자 1년차 베테랑이기 때문에 뭐 이 정도쯤이야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고요. 뭐 앞으로 제 유튜브는 계속 이런 식으로 정말 그 뇌를 거치지 않은, 뭔가 연출을 1도 생각하지 않는 이런 영상도 자주 올라갈 거고,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거니까요. 그런 줄 아시고요. 음. 이제 또 앞으로 항암을 시작했으니까 각종 부작용들이 생겨날 텐데, 그동안에 12차까지 항암을 하고 6개월 동안 쉬면서 그동안 항암 때문에 달고 있었던 어떤 부작용의 잔재들이 조금씩 나아져서 괜찮아졌었는데, 이제 다시 또 그런 것들이 만성처럼 생겨나겠죠. 그것 중에 하나의 일환으로, 사실 제가 그 여러 가지 부작용들 중에 가장 싫은 거는 피부예요. 피부. 제가 항암을 사실 망설였던 것도 좀 그 항암을 해서 외적으로 볼품 없어지는 내 자신이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던 건데, 그런 것도 큽니다. 그게 진짜 커요. 그게 진짜 큰데, 피부가 다 뒤집어질 거예요. 앞으로 또 전에 뒤집어졌어요. 그게 얼굴부터 뭐 가슴, 뭐 두피까지도 막 엄청 뭐가 올라와서 터지고 막 난리도 아니거든요. 피부도 다 뒤집어서 그 매일 아침마다 그 여드름 짜는 그거 있죠. 이렇게 쭉 눌러서 짜는 도구라고 해야 되나요? 여드름 짜게. 그걸로 맨날 코를 세수할 때 아침에 꾹꾹 눌렀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진물 같은 게 거의 여드름이 터질 듯이 코나 이런 피지가 많은 곳들에 엄청 많이 올라와서, 제가 굳이 뭘 하지 않아도 만지기만 해도 아프고 터지고 계속 그 반복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너무 싫고 아프고 보기 흉하고 이래서 맨날 이걸로 눌러가지고 강제로 막 짜고 그랬었어요. 두피도 이게 계속 너무 건조하고 피부도 마찬가지지만 피부는 어느 정도 이렇게 스킨케어가 되잖아요. 근데 두피는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바를 수 있는 것도 많지 않고, 왜냐면 또 아시죠? 오히려 뭘 발랐을 때 모공이 막혀서 더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도 많아서 그런 제품도 별로 없고, 그래서 뭐 그 드라이 이렇게 뭐 뿌리면 시원한 그거 있죠, 쿨링, 뭐 그런 것도 뿌리고 뭐 약도 발라보고 막 간지러워서 잠을 못 자요 밤에는. 머리가 너무 가려워서 두피가 막 올라오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너무 싫고 이제 힘들고, 사실상 저는 언제 죽는가는 두렵지는 않은데, 언제 죽는가는 두렵지 않은데 그 사는 동안에 얼마나 내가 괜찮은 모습으로 사라지는 것에 있어서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에 사람이라는 게 길게 살든 짧게 살든 어떤 자존감의 문제라는 건 중요한 거잖아요. 내가 죽기 직전까지도 내일까지만 산다고 해도 그동안에 행복하게 살 수 있으면 저는 행복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그 내 아픔을 자꾸 보게 되는, 내가 아파서 얼굴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걸 보면서 사람들도 안타깝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 별로 저한테 이롭다라는 생각은 잘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그래요. 그래서 사실 어디 가서 이런 얘기하면 지금 사는 게 우선이지 피부 뭐 이런 게 중요하겠냐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어떤 개인의 그런 문제인 거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오늘 항암 오랜만에 하러 가서 항암 주사실에 들어갔더니 그 대부분 다 같은 분들이 계시거든요. 항암 주사실은 되게 힘드세요. 되게 잘해드려야 돼요. 근데 오랜만에 오셨냐고, 또 그렇다고 그분들이 저를 반가워하는 것도 웃기잖아요. 만나서 반갑다고. 사실은 안 좋은 걸로 다시 온 거니까. 그거를 선생님들도 알고 저도 알다 보니까 하하 하면서 멋쩍게 웃으면서 어쨌든 내심 반가우면서 그렇게 인사 나누고 항암하는데, 피부 다 많이 괜찮아졌다고, 많이 돌아왔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오히려 더 안타까워 하시더라고요. 아, 이제 피부는 이제 또 어쩔 수 없을 텐데 어떡하냐고. 그건 근데 어쩔 수가 없다고 하면서, 뭐 제가 속으로만 생각하던 거를 또 대신 말씀해 주시니까 좀 그랬습니다. 좀 더 우울해진 것도 있고요. 아무튼 그게 오늘의 감상, 그리고 최근의 감상, 그리고 조금 요즘에 제가 생각하는 것들을 한번 가볍게 이야기해 봤고요. 이거를 편집해서 올릴지 그냥 다이렉트로 올릴지 그런 고민들도 있어요. 어차피 나의 기록 혹은 그 뭔가 취미라면 그냥 편집 안 하고 올려도 사실 상관없는데, 또 이게 직업병이라면 직업병이라서 영상 디자인에 전공을 했었다 보니까 꼭 이 영상 뭘 가볍게 찍고 싶어도 좀 다듬으려고 하는 습관처럼 뭔가 자꾸 다듬게 되는, 그러다가 시간을 계속 쓰게 되는 그런 그런 형태가 되더라고요. 참 어떻게 해야 될지. 하지만 뭐 아시다시피 저는 그게 샹마이 웨이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냥 그때그때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또 할 거예요. 또 앞으로 많이 힘들겠죠. 네, 차근차근 앞으로 또 제 이야기들을 지금은 두서없이 많이 얘기했지만 어떤 하나의 주제를 두고
차근차근히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도 한번 지켜봐 주시고 뭐 그리고 이걸 녹화하고 있는 내 화면 속에 너도 나를 잘 지켜봤으면 좋겠고 이제 영상 앞단에다가 디데이 같은 걸 쓰려고요. 이제 1년 정도 산다고 했으니까 이제 이 영상 촬영하고 올리는 날을 기점으로 해서 365일을 정해서 그때까지 내가 살 수 있을까를 어떤 헤아려 보는, 정해놓고 살아보자, 이런 걸 한번 해보려고요. 물론 1년보다도 훨씬 더 오래 살 수도 있죠. 그러면 또 새로운 또 1년 챌린지를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너무 막연한 기대 말고 막연한 후회도 없이 그냥 있는 걸 받아들이면서 한번 정해놓고 그대로 한번 그냥 알고 살려고 해보려고 하니까요. 좀 지켜봐 주시고 그래서 제목에 이제 혹은 내용에 이런 그 얼마나 남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한번 헤아려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벌려놓은 일이 되게 많아요. 여태까지 항암을 쉬면서 가만히 있는 건 또 되게 싫어하는 편이라 집에 있는 건 또 좋아하지만 막 노래도 취미로 배우겠다고 동네에 있는 보컬 트레이닝 그 뭐 이렇게 스튜디오도 가서 취미반으로 해갖고 하고 있고 헬스도 끊었어요. 헬스도 PT 10회 해가지고 그 다시 항암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듣기 한 3일 전에 이번에도 괜찮겠지라고 아니란 생각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항암을 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상 항암을 하게 되면 무리를 하면 안 되거든요. 세포가 다 죽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재생시키려면 운동은 가볍게 뭐 걷기나 가볍게 달리기 정도가 좋거든요. 근데 또 그렇게 생각해버리면 또 제 스스로가 또다시 나태해지는 거 아닌가, 혹은 또 내가 나를 포기하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하고 싶었고 하려고 마음 먹었던 거니까 그냥 꾸준히라도 너무 무리하지 않더라도 그것도 계속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뭐 더 드릴 말씀도 없고요. 그래서 PT도 꾸준히 할 거고 노래도 뭐 이제 강습은 아무래도 이제 뭐 목소리가 계속 쉬어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뭐 의미가 없는 부분인 것 같고 그냥 취미로 제가 부르고 싶은 노래 있으면 그거 불러서 영상으로 찍어서 올리고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오리엔테이션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두 손 없어도 오리엔테이션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오늘 뭐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노래 연습했던 것도 조금 있고 한데 그것도 오늘 한번 영상 마지막 단에 넣어서 노래도 한번 해볼까 하니까요. 앞으로 잘 지켜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이만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설명이 어려운 밤 집에 가던 버스를 기다리다 문득 네 생각이 나서 멍하니 창문 밖을 바라보다 혹시 나도 내 생각하고 있을까
아프지도 않게 조금 더 친해질 거야. 어제보다 잘해줄 거야. 티나지 않게 너 모르게 더 가까이 날 보여줄 거야. 내일은 좀 더 날 알아볼 수 있게 조금 느리게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가도 되겠니. 같은 반 옆자리에 앉아있던 날 기억하니 그림 그리길 좋아했던 너의 연습장을 보여주던 그때 가까이 볼수록 두근대던 마음을 모른 척했던 건 내겐 다 처음이라서 조금 더 친해질 거야. 어제보다 잘해줄 거야. 티나지 않게 너 모르게 더 가까이 날 보여줄 거야. 내일은 좀 더 날 알아볼 수 있게 조금 느리게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가도 되겠니. 우연히 너와 같은 시간에 한때 지내오던 길 어색하게 두 눈을 스칠 때 마침 내리던 눈을 핑계 삼아 널 안을 때 가는 것만 같아. 있잖아 내가 널 사랑해. 꿈에서라도 먼저 고백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언젠가 너도 날 사랑할지 몰라. 첫눈보다 더 기다렸던 너와 손잡을지 몰라.